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21일, 지금 시간은 오전 4시 50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테슬라는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XOXL은 나홀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중국은 또 도시 봉쇄를 한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제 차이나 전기차가 하락해서 마이너스 17%고요. 미국장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섹터만 소폭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XOXL은 현재 마이너스 27%입니다. 손실폭을 많이 만회했고요. 한 배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9% 정도 손실이라 하락폭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국내장은 소폭 하락했고요. 그 중에서 카카오 형제들이 좀 많이 하락한 것 같아요. 오늘 영국의 리즈 트러스트 총리가 결국 사퇴를 하게 됐어요. 취임한 지 44일 만에 사퇴인데요. 총리는 감세한 대부분을 철회하며 총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지만 당 내부에서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결국 총리직을 내려놨답니다. 어제 테슬라가 실적 발표를 하고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어요. 올해 매출 목표를 하향했고요. 자사주 매입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마이너스 6%에서 7%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3분기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자 지금 현재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요. 물류난으로 인해 인도한 차량 수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사상 최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크게 늘었으나 월가의 예상치보다 못 미쳐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 주가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테슬라 이사회에서는 광범위한 수준의 자사주 매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50달러에서 100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자사주 매입이 결정되면 아무래도 주가에 좀 반영될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 트위터 인수 문제가 있어 테슬라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사인 토머스 피터피 회장이 S&P 500 지수는 추가로 1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답니다. 피터피 회장은 CNBC 인터뷰에서 S&P 지수는 3천까지 떨어진 뒤 이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그는 최근 주가가 상승하면서 단기 바닥에서 벗어난 듯 보이지만 다시 떨어질 게 확실하다고 설명했답니다.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률 모두 4에서 5% 수준에서 고착화될 가능성이 많다고 얘기했고요. 다음은 월가의 경고입니다. 최악에 대비하라. 골드만삭스 최고 경영자는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데 성장률은 뒷걸음치고 있다며 내년에 침체를 맞을 확률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블룸버그의 이코노믹스의 전망은 더욱 극적이라고 합니다. 13개 거시 및 금융지표를 바탕으로 경기를 예측한 결과 내년 10월까지 침체에 빠질 확률이 100%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긴축적인 금융환경과 고물가, 금리 인상 등에 따라 경기 하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환율 불안이 커지는 한국이 더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한국이 더 큰 문제이다.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큰데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만만치 않다라고 했고요. 그 이유는 역대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 탓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미국과 달리 변동금리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요즘 미국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도 중국을 많이 견제하고 있어요.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 비상한 최후의 선택이라는 기사인데요. 바이든이 오늘 화상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지만 배터리 생산의 75%는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주요 광물을 생산하겠다고 밝혔고요. 1차로 약 4조 원의 보조금을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연간 200만 대 이상의 전기차에 공급할 리튬을 생산하고 흑연, 니켈의 생산 기반도 충분히 구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드러냈다고 합니다. 중국이 핵심 광물 공급망의 많은 부분을 통제하고 있어 미국 내 생산 기술을 갖추지 못한다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중국은 자동차용 반도체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암시장이 성행하고 있답니다.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서서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공산당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상하이 도심에 3,250개의 병상을 갖춘 코로나19 격리시설을 건설할 예정이 있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은요, 중국 당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상하이에 새 격리시설을 짓는다는 것은 제로 코로나의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해석하고 있고요. 중국 공산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베이징에서는 19일 현재 코로나 신규 환자가 41명으로 4개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자 중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답니다. 베이징시의 그 많은 인구 중에 41명이 뭐가 많다고, 어이구 참. 그만큼 시진핑이 이번 전당대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중국 당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6일 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말했고요.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대한 보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의 성과를 냈다는 말로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의지를 분명히 밝혔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집착하고 있어서 중국인들의 생활은 철저히 통제되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답니다. 오늘 차이나 전기차가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을 했어요. 차이나 전기차의 구성회사들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작년 대비 200에서 30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영을 못하고 있고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까지도 중국을 압박하고 있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면 중국의 전기차 판매 전망은 2035년까지 그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한 도시봉쇄, 시진핑의 장기적인 독재 정권이 중국 기업들이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어요. 역시 주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본주의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 중국의 2차전지 시장을 따라오려면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미국이 2차전지에 대대적인 투자로 2차전지 인프라 기반이 형성된다면 그때는 차이나 전기차의 성장률도 많이 꺾일 것 같아요. 물론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2차전지 패권 경쟁을 잘 주시하면서 투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